안녕하세요. 짱이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토요일날 아침이고요. 아침도 아니에요. 조금 정오 정도 배워 가려고 하고 있어요. 베란다에 이제 늦지막히 나온답니다. 사실은 일찍 서둘러가지고요. 제 개인적인 볼일을 보느라고 병원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뭐 꽃처럼 해가 떴어요. 진짜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차광막을 전부 이 안쪽까지 다 덮었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다육이들이 그동안 해를 못 본 지 꽤 됐잖아요. 한참 됐어요. 날짜 계산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약할 대로 약해졌다고 할까요? 면역 체계가 뚝 떨어진 상태죠. 해를 못 보고 또 물도 많이 말라 있어요. 근데 다육이가 화상을 입는 조건은 이 물을 좀 적당히 먹었을 때가 오히려 화상을 좀 덜 입고요. 이렇게 물을 좀 많이 고파할 때가 오히려 화상을 더 많이 입어요. 그런데다가 비가 온 후에 햇살이 강렬해가지고 화상을 더 입기 쉽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해마다 다른 거는 별로 그렇게 피해가 많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긴 하지만 그런데 화상은 해마다 꾸준하게 입혔던 것 같아요. 많이 심하게 입힌 건 아니지만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이렇게 항상 입혀가지고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게 그래서 올해는 좀 집중적으로 차광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사실 열심히 못하는데 오늘 다행히 해가 뜨는 날짜에 제가 집에 있어가지고 더더구나 짝꿍이 제가 오늘 아침에 오전 볼일을 보러 다니면서 바빠가지고 차광막 좀 잠깐 덮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고 나갔다가 이제 들어왔는데요. 아 진짜 믿을만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야물딱지게도 했어요. 저는 여기까지 기대 안 했거든요. 거리대만 차광막을 해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이 망사 이거 하나짜리 쪼가리예요. 쪼가리를 갖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다 덮어가지고 이게 아침에 해가 들으면요 사실은 제 베란다는 이 안에까지 다 해가 들어요. 오늘 제가 조금 늦게 나와서 요 반도막짜리 해만 보고 있는데요. 다들 이제 물이 고픈 상태잖아요. 제가 소량 관수를 하기는 했어도 여기서도 이렇게 까뭇까뭇하게 이렇게 화상을 입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오래간만에 뜨는 햇빛이라 화상을 입을까봐 이렇게 야물딱지게 차광막을 전부 덮어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놓인다는 여기도 보세요. 짜잔. 요 안에 제가 저 위에 차광막이 있거든요. 저거를 조금 내려야 되는데 저기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이 거미줄도 막 있고 또 거미도 천정에 붙어 있고 저거를 내리려면 거기서 쏟아지는 먼지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차광막을 만들고 남은 이 모기장천이죠. 제가 초보 때부터 썼던 거라 지금 뭐 조금 밝은 색으로 하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는데 있는 거 사용한다고 계속 이거를 해마다 쓰고 있는데 여기도 저 위에 걸 내리기가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이제 얄포름하게 여기는 그래도 기울어지는 햇빛이라 햇빛이 들어와도요 얇은 한 겹 이게 한 겹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효과가 있거든요. 또 하다못해 요 방충망 있죠. 이 방충망을 이렇게 다듬어 줘도 안쪽의 아이들은 이 차광이 어느 정도는 효과가 돼요. 근데 요 망사 한 조각이라도 이렇게 차광을 해주면 확실히 화상은 좀 덜 입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 아침에 볼일 보러 나가기 전에요. 이 거리대 아이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봤어요. 물이 상당히 고프더라고요. 저녁에 와서 이렇게 볼 때는 물이 어느 정도 고픈지 판단이 안 됐었는데 하엽도 좀 많이 지고요. 또 많이 말라 있어요. 굉장히 말라 있어서 제가 이제 이 거리대 아이들을 어느 정도 장마가 끝무렵쯤에 너무 해가 뜨기 하루 전날 비를 맞추고 하는 것도 좋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화분 속에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해가 뜨면 삶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돼서 장마 끝나기 최소한 3일 이전에 물관수를 해서 적당히 먹여놓고 그 다음에 한 3일 정도 물도 반물만 줘야죠. 반물만 주고 한 3일 정도 말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육이는 수분을 적당히 자기 몸에 저장한 상태 그 상태에서 이 뜨거운 햇빛을 만나야 화상도 좀 덜 입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지금 현재는
햇빛도 못 보고 그동안 덮개를 뒤집어 쓰고 있고 또 물을 고파서 많이 말라 있는 상태라 면역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장마도 웃자람에 빵떡이 되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다육이 관리하기는 힘들지만 진짜로 위험한 건 이제부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힐링하게 이렇게 다육이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그 팔이 따끔따끔할 정도로 뜨거워요. 땀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덮어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부터 진짜 위험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요. 이 장마보다도 폭염이 더 무서워요. 폭염. 이제는 진짜로 고온다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습한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게 고온이에요. 고온. 30도 이상이 올라가는 온도라면 이 다육이들이 그동안 많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에서 이 고온을 견디려면 상당히 힘이 들고 에너지가 필요한데 물을 적당히 먹어줘야 그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장마 끝 무렵 한 최소한 3일에서 5일 이전에 물관수를 반물관수 정도 그 정도로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오늘 저녁부터 비 소식이 또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잠깐 일요일하고 월요일 이렇게 쉬는 타임이 또 있더라고요. 소강 상태로 그렇게 있고 화요일부터 아직 장마가 안 끝났죠. 화요일부터 또 비 소식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면 화요일 날 듬뿍 맞추는 게 조금 위험할 것 같아서 오늘 저녁에 오는 비를 맞출까 아니면 장마 화요일부터 비가 시작하는 날짜에 계속 비가 오락가락해요. 오락가는 날짜에 첫 번 앞쪽에 지금은 이제 장마가 끝날 때쯤이면 장마가 시작할 때 물관수를 하는 것보다 장마가 끝날 때쯤이면 완전히 끄트머리보다는 조금 앞당겨서 그 덮개를 쓰고라도 조금 온도가 낮은 시원한 온도에서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말릴 수 있는 이 기간을 계산해서 물관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날 장마 비 소식이 시작되는 날 살짝 반물 정도를 거리대 아이들은 이제 어차피 제가 수돗물 관수가 용이치가 않으니까 비 오는 날 빗물 관수를 여기는 그렇게 해서 적당히 맞추고 덮개를 덮어야죠. 너무 과하게 맞추지 않는 거 이게 꼭 중요하고요. 그리고 안쪽의 아이들도 이제 소량 물관수 식으로 수돗물 관수를 전체 관수를 하든지 아니면 개별 관수를 여전히 똑같이 물 고픈 아이들만 골라서 하든지 이렇게 물관수 타임을 적당하게 계산해서 물관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엽이 지금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자세히 들이대면은요. 하엽이 많이 졌어요. 오늘 아침에도 약간 작은 통으로 반 통 정도 그렇게 하엽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 있네요. 아침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하엽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도 햇빛이 이렇게 들으니까 화상을 입을까봐 이 올금 있는 아이들은 100% 화상 있거든요. 이렇게 위험성 있는 아이를 여기다 노출을 시켜놓고 제가 외출을 했네요. 어저께 신입생들 소개를 시켜놓고 분갈이를 많이 못했어요. 밤에 저도 또 이제 이것저것 다른 시간을 보내느라고 요거 겨우 치솔성 금을 분갈이를 이렇게 해줬답니다. 도도공방 화분에 요거요 구독자님이 선물로 주시고 간 거예요. 제가 농장 차량 출사 갔을 때 그 농장으로 직접 먼 거리 천안에서 오셔가지고 화분을 이렇게 선물을 주고 가신 거에다가 취솔성을 심어주니까 아주 딱 안성맞춤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아이를 항상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너무 이뻐요. 뭐 크지도 작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입장 하나 떨어지는 게 아까워가지고요. 이 떨어진 입장도 여기다 다 올려놨어요. 이거 혹시라도 금으로 입구지가 되려나 하고 그리고 이 아이 데려올 때요 꽃대를 하나 물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촬영할 때는 그 꽃대가 길어가지고 영상에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 그 꽃대에 씨방이 여물어 가지고요 씨가 맺혀 있더라고요. 터지기 일보 직전 그 정도로 맺혀 있어가지고 제가 카메라 끄고서 그 씨방의 씨마치를 받았어요. 이거 제가 씨앗발화를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또 특별히
금이잖아요. 치설성 금이라 요게 또 씨앗을 받아놓고 놓으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씨앗 발화를 하려고 여기다가 씨를 뿌려서 얼마 안 돼요.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씨앗 발화가 치설성은 100%, 120%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씨앗을 해놓고 위에다가 산해초를 덮어놓고 물을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아침에 제가 볼일 보느라고 햇빛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네요. 이 씨앗 발화 하는 아이들은 그늘에다가 놓고 이 수분이 마르지 않도록 낮은 저면 관수를 한 일주일 정도 해주면은요, 이 새싹이 3일에서 5일 안에 나와요. 이 새싹 나오는 모습을 또 제가 한번 영상에 한번 담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치설송이 꽃피고 씨방을 맞을 시기라 아마 치설송을 좀 키우고 계시다면 씨앗 발화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재밌거든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가 새싹이 나오는 걸 보면은요, 너무 귀엽고 이뻐요. 그래서 요거 아가 새싹 나올 때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요 그늘로 한번 피신을 시켜야 될 것 같고, 여기서 금다육이들은 조금 반 그늘 쪽으로 옮겨놔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제 1시간이나 이 정도 되면은 햇빛이 넘어갈 거예요. 그래도 여기도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화상을 입을까봐 그래도 은근히 걱정이 되네요.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해 뜬 게 너무 반갑고, 그래서 햇빛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아주 굴뚝같이 생기겠지만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이 면역력이 뚝 떨어진, 약해질 대로 약해진 아이들 화상으로 또 화상에 입어서 마음 속상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 뜨는 햇빛에 철저하게 차광을 해주시고요. 저녁에 또 비가 있으니까 이걸 걷어내고 비가리막을 또 해주고 해야 되겠지만 번거롭죠. 그렇지만 안전하게 다육이를 건강하게 지키려면 약해질 대로 약해진 다육이 엄마가 지킨다. 이렇게 하시고 철저하게 요 고비만 넘기고요. 또 그 폭염 햇살에도 햇빛 적응 훈련이라고 하죠. 차광막을 해가지고 또 하루 이틀 폭염 기간에 장마가 완전히 끝나고 폭염 기간에 며칠 적응을 하면 이 거리대 노숙하고 햇빛을 그동안 봐왔던 아이들이 또 원상태로 이 적응력이 생겨요.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화상을 조금 입으니까 그 적응시키는 시간, 이걸 반드시 하셔야 한다고 제가 이렇게 강조해 말씀을 드린답니다. 이렇게 낮에 보니까요, 꼬질꼬질한 것 같고 빵떡이 된 아이들 어떻게 해요? 이런 아이들 햇빛에 노출되면 진짜 120% 화상 입어요. 이렇게 노출되면. 그래서 이렇게 빵떡이 된 아이들, 세포 조직이 얇아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그래도 그냥 시간이 조금 더 걸려도요, 반그늘에서 서서히 다지는 거, 요거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뭐 할 거냐면요, 모처럼 어쨌든 키핑장의 아이들도 걱정돼요. 안 본 지가 2주가 넘었거든요. 그리고 제 베란다가 제가 키핑장을 안 가다 보니까 이게 6개씩 계속 이제 키핑장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완전히 바닥까지 이렇게 늘어질 정도로 만석이에요. 그래서 저 안쪽에서 진짜 햇빛 혜택, 뭐 바람 혜택 못 받는 아이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한테 이제 사랑을 못 받아서 카메라에 자주 출연을 못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조금 선별해가지고 키핑장으로 보내려고 생각합니다. 요 약해 입은 아이들은요, 제가 키핑장을 좀 보내면 회복이 훨씬 빠를 건데, 이거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에 제가 그 회복하는 모습을 보려고 이렇게 계속 끌어안고 있어요. 여기 거리대 아이들도 제가 이 춘맹도 좀 아파서 여기다 내놨고, 저기 루비틴트인가요? 루비틴트 입장이 제일 많이 떨어진 아이도 저기다 회복하라고 거리대에 내놨는데,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저는 키핑장이 어쨌든 있으니까 요 회복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키핑장으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밖에 못 보여드리지만 회복을 지금 한 상태고요. 저런 아이들은 제가 뽑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뿌리에 이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뽑지 않고 그대로 놔뒀는데, 요번에 물관수를 하면 조금 회복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그래서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키핑장으로 조금 이사를 하려고 하고요. 또 저 에어니엄석들이 저 베란다 안쪽에서 저렇게 다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려야 되고 설명도 드려야 되니까 한두 아이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키핑장에서 반 그늘에 내려놓고 좀 쉬는 기간, 이거를 조금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골라가지고 키핑장으로 옮길 아이들을 옮겨놓고 또 키핑장에 가서도 거기서 또 돌봐야 될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좀 돌보고 요렇게 저렇게 하려고 한답니다. 예쁜 아이들 많이 못 보여드렸지만 그래도 이제 장마 끝나고 폭염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물관수 타임 일단은 날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조금이라도 1, 2도라도 조금 낮은 날 그리고 저녁에 또 물의 양을 많지 않게 그렇게 관수를 전부 해서 폭염을 대비하는 그런 기간이다. 요 일주일 사이가 빗물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빗물을 맞출 형편이 못 된다고 한다면 받아서 관수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빗물로 양을 조절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비를 맞추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장마의 첫날 비가 오기 시작하는 첫날 물을 맞추고 그리고 나서 그 흐린 습도가 높은 흐린 날에도 이 덮개를 덮어서 며칠이라도 이 화분 속의 수분을 조금 서서히 빨아들여 가지고 화분이 꼬들꼬들하게 그렇게 될 정도로 그 기간을 두고 물관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만 보여드려서 아주 죄송한데 그래도 이번 장마 기간을 이렇게 잘 견디고 있는 아이들이 기특하긴 한데 이렇게 낮에 보니까요. 꼬질꼬질하고 물관수를 한 지 오래돼가지고 지저분하니 그런데 그래도 살아있음에 감사를 해야 되겠죠. 아직도 색감을 안 빼고 참 묘해요. 그렇다고 아픈 기색도 없고 얘는 하엽도 잘 안 만들고 두 아이가 똑같이 이렇게 아주 건재하게 잘 있고요. 이거 말간 보세요. 아가 자구가 나오는데 햇빛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높게 발사하는 것처럼 뿅뿅 솟고 있어요. 하엽을 엄청 끼고 있어가지고 하엽 정리도 좀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장등에 까뭇까뭇하게 타는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생장등도 그래서 너무 바짝 붙이거나 너무 오랫동안 켜주면 마른 상태에서는 화상을 입더라고요. 그래서 생장등도 물을 적당히 먹은 상태에서 적당 시간 쐬어주는 걸 추천을 드린답니다. 자, 오늘도 토요일 날 저녁 8시 30분에 실시간 방송을 하죠. 다육이들이 이제 꼬리 말이 아니고 많이 아프고 힘들고 다육 맘님들도 너무나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이제 반은 왔다. 여름의 반은 지나갔으니까 조금만 더 건드자, 조금만 더 힘내자 하는 식으로 이 폭염 관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그래도 나는 이런 게 어렵더라 뭐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 기탄 없이 댓글로 주시면 제가 주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마 끝나고 폭염 대비하는 거 뭐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상의하면서 다육이 건강하게 지켜야죠. 우리 내 다육이는 엄마가 지켜야 되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육이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또 예쁜 모습도 보여드리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걱정되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이따 8시 30분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